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밀려나갈 수는 없는데 나만의 AI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인생이 다 끝났네. 끝났지. 과정이 저희는 내러티브 아키텍츠의 저는 황남희. 네, 김시hom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처음 AI를 설계 과정에 도입하게 된 것은 그 챗 GPT-3가 출시된 이후였는데요.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 도전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챗 GPT를 사용해보자라는 어떤 단순한 어떤 실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챗GPT나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언어가 이미지로 바로 변환이 된다라는 게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건축가들이 사실은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나 개념들을 결국은 현실에 있는 건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닮아있는 어떤 프로세스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업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와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어를 입력해서 개념어가 어떤 시각적인 정보와 연결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가까웠는데요. 현상학적, 가변적, 일시적, 초월적, 경계적 이런 이제 단어들이 개념적인 그런 단어들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했었고요. 그럼 이런 개념적인 단어들과 함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단어들의 뭉치로 어떤 형태나 공간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우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의 구조나 시스템, 그런 이제 메커니즘과 관련된 단어들을 함께 연결을 또 시켰습니다. 그 개념의 제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300개 정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작동이 될까라는 실험을 해봤었는데 말뭉치를 하나씩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건축적인 개념과 형태와 어떤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각각 다른 어떤 개념의 층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 것 같다라고 당시에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말 뭉치들과 그 유형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로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저희가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설계 공모를 해서 제출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과연 생성형으로만 만들었을 때 결과가 비슷할지 다를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들을 검토를 해가면서 그 중에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것에 가까운 이미지를 결국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생성형 이미지로 만들어졌던 봉안당 설계안의 이미지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또 좀 확대를 해서 렌더링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가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려서 만들었던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것이라 결국은 이게 언어로 건축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설계 공모를 하나 더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거는 익산시에 있는 어떤 지식산업센터 설계 공모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때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익산이나 어떤 지방에 있는 소도시 아니면 특정 도시들의 설계를 하게 될 때 건축가들이 학습하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런 어떤 나지막한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혹시 없어진다면은 편견이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이 AI를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에 어떤 건물을 짓고 싶다, 우리의 개념은 뭐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학습이 된 어떤 그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인 것 같으니 그러면은 익산 시의 데이터들 중에 비슷한 거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가 이 사이트에 우리가 원하는 개념을 하려면은 적합한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준 겁니다. 결국은 건축이라는 이제 건물이라는 실체가 있고 저희가 그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와 언어와 이미지 세 개의 단계에서 결국 건축가들이 어떤 언어를 구축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건축이 바로 이미지가 되고 건축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이 시대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무소 이름을 내러티브 아키텍트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애초에 사무소 이름을 왜 내러티브라고 하셨나? 초기에는 사실은 그 건축가로서 절대적인 하나의 뭐 정해진 태도나 아니면 뭐 정해진 형태나에 구애받지 않고 매 프로젝트마다의 어떤 총체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건축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름을 그렇게 정했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가장 늙었고요. 가장 올드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욕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니까 건축적인 어떤 그런 용어의 집합을 만드셨어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그 재미나이는 용서 없이 우리 나레티브 아키텍처에서 한 거를 야 거기서 했어? 이렇게는 안 가르쳐 주지만 그것마저도 활용을 해서 뭔가 그 사람한테 답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본인들만의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거를 하셔야 될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슷하게 다들 고민하는 것 같은데 설계 방식, 방법론들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원래는 제가 이런 정보 없이 이렇게 설계를 디자인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축가 분들이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에 있는 큰 사무실들은 본인들만의 이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어떤 건물의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켜서 우리 회사의 건축가면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 라고 이제 각자의 어떤 인공지능 모델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결국은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만들게 되지 않을까. 다른 학생들도 아마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나만의 AI를 가져야 되는 거죠. 또는 우리 회사만의 AI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까지 보완을 지킬 것인가가 진짜 기준도 필요한 것 같고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고 이 AI와 관련해갖고 저도 한 1, 2년 전에 상당한 좌절을 겪었어요. 한 2년 전에 챗GPT가 딱 볼 때 이거 꽤 하는데 그걸 조금 지나니까 내 수준에 한 1년쯤 전부터는 이제 포기를 했죠. 이건 내가 뭐 상당한데 그리고 특히 뭐 단순 뭐 업종을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 그게 아니야. 딱 나 같은 사람을 대체하는 거더라고. 그리고 이게 내 인생이 다 끝났네. 어차피 끝날 때 다 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밀려나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고무적인 일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과 못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건축가가 AI를 안 쓰고 버티는 건 말도 안 되고 싸움은 AI를 안 쓰는 건축가와 쓰는 건축가의 싸움이다. 이세돌이 모르던 바둑의 새로운 세계를 아는 거. 특히 받으면 더 그렇겠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 이 건축 디자인에 비하면 우리 건축 디자인에 비하면 나는 그게 훨씬 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경우의 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구나.